네,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캔들 강의 5강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떤 캔들이 강한 캔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캔들 더하기 나누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에 제가 설명드렸던 왜 우리는 큰 범위에서부터 작은 범위로 내려가야 되는가, 왜 월봉부터 봐야 되는가, 주봉, 일봉, 분봉 이런 순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캔들, 이제 강세의 유무를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이 큰 녀석이 당연히 강한 캔들이겠죠. 강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게 대략적으로 뭐 5%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10% 정도 가정을 한다고 하면, 같은 시간 동안 얘는 10의 거리를 갖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5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큰 캔들의 길이가 길고 큰 녀석이 강한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도 상승의 방향이 잡혔을 때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내용들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그러니까 이 상승의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아무 캔들에서나 이 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변동성을 가진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소형차 경차가 이렇게 있어요. 경차가 이렇게 있고 옆에는 이런 큰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혔어요. 이게 경차고 이게 덤프 트럭이겠죠. 덤프.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하얀색 지점에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더 같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이 녀석보다는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겠죠.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길고 큰 캔들이 발생했을 때 매물의 압박이 내려오더라도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대 양봉이 훨씬 더 강한 캔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모양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캔들이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캔들의 이제 하이 캔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10,000원에 도달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캔들의 하이 캔들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파란색이 2번이고 분홍색이 1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캔들이 더 강한 캔들일까요? 네, 바로 1번 캔들이 더 강한 캔들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 시점에 이 종가에 도달하는 녀석이 강한 녀석이에요. 강한 녀석. 이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일 빨리 도착하는 녀석이 강한 녀석이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캔들 이러한 모양이 같았을 때 캔들을 봤을 때 이게 더 강한 녀석이네 아니네 이런 거를 찾을 때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보통 뭐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테마주 혹은 작전주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에서는 한 녀석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2등주, 3등주, 4등주 전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녀석이 대장급으로 상승을 했는지 이제 기준을 따졌을 때 첫 번째로 캔들의 모양이 똑같고 거래량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녀석의 시간. 시간을 제일 빠르게 도달한 녀석이 강한 캔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강한 캔들. 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시간마저도 동시에 도달한다고 봅시다. 이 하이 캔들이. 그러면 1번의 캔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요. 이게 1번입니다. 분홍색이 1번. 자, 2번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파란색 캔들 2번이에요. 그러면 1번 캔들과 2번 캔들 중에 어떤 캔들이 더 강한 캔들일까요? 시간도 동일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떤 캔들이 더 강하냐면 1번 캔들이 더 강합니다. 왜? 이 시간까지도 모든 조건이 동일했을 때 이 파동이 중요합니다. 하이 캔들의 파동. 이 하이 캔들의 파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녀석이 조금 쉽게 쭉 올라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방으로 압력이 받았을 때도 쉽게 쭉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올라가서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올라가려다가 또 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착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파동을 만들면서 갔고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패대기 쳤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밀렸으면 이대로 안 올라오고 굳이 이렇게 떨어져도 무방한데 굳이 이것을 여기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상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이거는 그냥 개미 털기 페이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캔들의 이제 움직임, 파동에 따라서 또 강세 유무를 할 수 있는데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에요.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굴곡을 많이 일으키다가 도달한 녀석이 더 강한 녀석이에요.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녀석보다는 이 녀석이 파란색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수저, 조금 탄탄대로로 쭉 갈 수 있는 녀석이었다면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형, 다 맞고 경험하고 누려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가지고 단단하고 강한 녀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캔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바닥을 논할 때 제일 많이 조금 거론되는 패턴이 뭔가요? 쌍바닥 패턴, 역헤드앤 숄더 패턴, 이렇게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캔들을 이제 이 캔들, 하이 캔들이죠. 이 하이 캔들을 하나로 합치면 이 캔들과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가가 같은 라인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했을 때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캔들 우리가 예전에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엄청나게 강한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꼬리가 길고 이 몸통의 중심값을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 우위에 있고 강한 캔들이다. 패턴도 보시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바닥뿐만 아니라 다중바닥이 나왔을 때 캔들이 이 고점을 넘겼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역헤드앤 숄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거와 이거의 캔들의 모양을 보면은 합치면 이 녀석도 이것보다 더 깊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다는 캔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점을 넘어갔을 때 굉장히 아래쪽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하이 캔들의 움직임도 여러분들 이 캔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에 대해서 나뉘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제 강한 캔들을 봤을 때 거래량입니다. 바로 이 거래량. 같은 이제 파동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이 도달했다라고 모든 가정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 거래량에 따라서 이 강한지 안 강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것은 이 캔들 속에서 많은 매수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캔들 속에서 이제 매도자도 당연히 많겠죠. 매도자가 많으니까 매수자도 많겠죠. 그럼 이 캔들 안에서 매수를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다음 캔들이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음 캔들이 올라갈까봐. 그러면 홀더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캔들 안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홀더들이 많으면
이 캔들 안에서 매수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매도를 할 애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캔들이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는가 적게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캔들의 강세의 유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거래량을 볼 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유통 주식 이제 코인도 유통 주식이 있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주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주식만큼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주식만큼 거래량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이 유통 주식수의 50% 이상이 터져 나와야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강한 캔들이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1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캔들을 1년치를 봤을 때 1년 평균 거래량보다 높으면 거래량이 그래도 좀 발생했구나, 혹은 이 평균을 내기가 어렵다면 1년 중에 가장 높은 캔들, 거래량을 가진 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캔들의 절반 이상이 높았을 때 강한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의 캔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다음 강의인 지지, 상승 하락 횡보 혹은 지지 저항 돌파의 개념에 조금 속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계속 넘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캔들이 몇 개 안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넘어가지 못하는 자리를 이 캔들이 넘어간다면 저는 강한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강한 캔들이 발생했을 때 앞전에 배웠던 첫 번째 크기, 캔들의 크기,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거래량, 이게 모두 다 크고 최대한 빠르고 파동을 굴곡이 여러 개고 그다음 거래량이 많고, 이러면 이 캔들을 복합한다면 이 캔들은 엄청 강한 캔들이 된다는 거죠. 이 캔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항받았던 위치를 넘어가는 캔들도 강한 캔들이다. 결국 이러한 캔들,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더 강한 캔들인지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강한 캔들이 이제 네 가지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크기, 시간, 파동,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파동을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크기, 캔들의 크기, 얼마나 긴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1번, 두 번째가 거래량,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가. 세 번째가 파동,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이에요. 이 기준으로 저는 중요한 가중치를 둡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파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힘, 거래량과 파동의 힘에 따라서 이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기가 큰 것을 전제하에 장대 양봉을 전제하고 거기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고 얼마나 파동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면서 개미를 많이 털어먹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시간을 따질 때는 그런 거예요. 사실상 코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식에서 대장주를 찾을 때
대장주를 찾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캔들이 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폭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약 50% 정도씩 상승을 합니다. 여기다 약 50%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시간이 어떤가요? 얘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죠. 30일 가까이 걸렸고 얘는 이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모양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가질 거예요. 얘는 꼬리를 좀 달았겠죠.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가졌는데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도착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빠르게 도착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얘는 60km로 갔고 얘는 100km로 갔어요. 그러면 어느 게 조금 더 관성이 강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당연히 100km가 조금 더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거래량까지도 얘가 월등하게 앞서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연료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얘는 60km씩 쭉 달리다가 연료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100km씩 달리는데 연료가 아직 빵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거래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량이 이 캔들, 지금 이거를 합치면 이러한 캔들이 나오잖아요. 이 캔들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요? 이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더 상승할까봐, 더 상승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홀더예요. 홀더들이 여기 많다고요. 그래서 같은 캔들의 모양, 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캔들이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거래량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에너지를 다 하고 이렇게 조정이 오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캔들, 하이 캔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을 가지고 합치기를 한다면 캔들의 모양이 비슷했을 때 제일 먼저 시간, 그 다음에 거래량 우선으로 당연히 여기서는 조금 의미 있는 캔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 더, 제가 넘어가기 힘든 구역을 이 녀석은 넘어가 있잖아요. 아까 계속 저항받았던 녀석이 넘어가니까 폭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캔들을 만드는, 강한 캔들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것은 강한 캔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방향성이 강한 캔들이 나왔으니까 상방으로 조금 에너지가 쏠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를 했던 내용은 강한 캔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은 이제 돌파, 지지, 저항 돌파, 상승, 하락, 횡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 기준점은 강한 캔들입니다. 이것을 접목시키는 기준점은 강한 캔들이에요.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강한 캔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강의가 매주 하나씩은 나올 거니까요. 꼭 끝까지, 이 강의는 10강까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